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순차 해석 연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순차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나가는 것이 순서일 듯하네요. 자, 이 순차 해석이라 하면요, 그 아이디어별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뒤로 끊고 또 끊고 아이디어별로 끊고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장이 한 줄짜리 혹은 두 줄짜리 뭐 그 정도의 문장이라면 쭉 읽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을 해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예를 들어서 뭐 세 줄, 네 줄, 다섯 줄 혹은 그 이상의 길고 복잡하게 꼬여 있는 그런 문장을 접하시게 되면은요, 앞에서 읽다가 뒤에까지 간 다음에 뒤에서부터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오다 보면은요, 문장 내용 자체가 꼬여버리게 되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이해했는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고 이해를 해나가고 또 끊고 이해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나감으로써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요,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그 중에서도 반드시 동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요, 이를 가리켜서 이제 브레스 그룹 혹은 인포메이션 그룹 혹은 아이디어 그룹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학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긴 합니다. 저는 가장 간단한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그냥 아이디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went to the park to see him. 이러한 문장이 있는데요. 기존의 해석을 빌리자면은 나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공원에 갔다라는 이런 식이 되죠. 즉 이렇게 해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가장 간단한 예문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문제 없습니다만 이제 문장이 꼬이게 되면은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순차 해석은 그것이 아니고요. 나는 공원에 갔습니다. 그 목적은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해서 앞에서부터 뒤로 갔었죠. 그러니까 나는 공원에 갔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순차 해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 하나 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I met him in the par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끊을까? 그렇진 않죠. 물론 여기 I met him 이라고 동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됩니다만 in the park 이라는 것은 동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 전체가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차 해석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관한 그 예문을 제가 직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네요. Knowledge that doesn't change behavior is use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기존의 방법이라면 이렇게 해야겠죠. 행동을 바꾸지 않는 지식은 쓸모없다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해석이 되겠죠. 이것이 기존의 해석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순차 해석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는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한 방에 해석을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는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하는 모습을 이해를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보죠. Like Saturn, DNA uses fleeting pleasures to tempt people and place them in its power. 기존의 방법, 그냥 기존의 방법 말고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사탄과 악마와 마찬가지로 DNA는 그 잠깐 동안의 쾌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꼬시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해석이 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앞에서부터 뒤로 쭉 나가면서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보셨죠? 이해를 하는 것을 보셨죠?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악마와 마찬가지로 DNA는 그 잠깐 동안의 쾌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꼬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라는 이러한 해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좀 들어 보이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Burgess Congress passed a series of electoral reforms that aim to make politics clean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앞에서부터 제가 쭉 순차 해석을 하겠습니다. 브라질 의회는 1년에 선거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그 목적은 정치를 더 깨끗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이해를 해 나갔습니다. 이는 관계사와 to 부정사의 순차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You never really understand a person until you consider things from his point of view. 이거는 그 접속사의 순차 해석에 관한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한 방에 제가 해석을 했죠. 이해를 했죠. 보셨습니까? 여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never라는 부정어가 들어가고 이 until이라는 그 접속사 혹은 이것은 접속사가 이제 부정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조건부 해석으로 한다라는 뭐 그러한 것을 제가 보여주는 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질 않고 앞에서부터 뒤로 하면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좀 더 다른 예문을 좀 빠르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A social revolution brought new social groups to positions of power. 자, 설명 없이 핵심만 말씀드리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회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 그룹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앞에서부터 뒤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생물 주어의 인과관계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growing powers of central banks will give rise to a different type of central bank boss. 이것도 보니까 무생물 주어의 인과관계 해석이네요. 자, 거기다가 이제 of의 해석까지도 좀 포함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권력이 커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중앙은행 총재의 그 유형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예문 보시죠. In European elections,
Russia has regularly tried to influence the results by providing secret funds. 유럽 선거에서 러시아는 꾸준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비밀 선거 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앞에서부터 뒤로 쭉 순차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by 같은 경우는 조건부 해석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하나 더 보시죠. During this entire period, Hong Kong has always been ranked number one in the index, thanks to its small government, low taxes, and light regulations. 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홍콩은 항상 지표상 1순위였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 그리고 규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러한 문장이죠. 여기서 이 thanks to는 보이지 않는 because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부터 뒤로 쭉 해석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쭉 보셨습니까? 제가 뒤에서부터 앞으로가 아닌 아이디어별로 끊어서 앞에서부터 뒤로 쭉 해석을 해 나가는, 이해를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조금만 더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ere are few things better to eat than a potato in its skin with plenty of butter, pepper, and salt, but apparently my grandfather didn't think so. 가장 맛있게 감자를 먹는 것은 감자 껍데기에 버터를 듬뿍 바르고 또 후추도 치고 소금도 뿌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뒤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교급의 순차 해석에 관한 내용이네요. 나중에 장을 할당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Last week, the Pentagon issued a new national defense strategy that put China and Russia above jihadism as the main threat to America.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펜타곤, 미 국방부는 새로운 국가 방위 전략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를 지하리즘,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보다 미국의 더 주요한 위협 국가로 지명을 하였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관계사와 또 as라는 그 비교급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시죠. He wrote a last testament in which he left a message for his little son. 짧은 문장이네요. 그가 적은 그 유언장에서 그는 자신의 그 어린 아들에게 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편지를 남겼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차 해석 예문 하나 들어보이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 예문보다는 비교적 긴 장문의 예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제가 읽는 대로 그대로 순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순차 해석을 하는지 앞에서부터 뒤로 넘어가는지 잘 제 빨간 펜을 보시기 바랍니다. The goal of generating full employment and decent work opportunities for all requires a reorientation of macroeconomic policies from the current heavy emphasis on short-term stability to the promotion of sustained, inclusive, and equitable growth.
Overall, the volume emphasizes the need to rethink public policy beyond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and labor market programs, and to reorient macroeconomic policy towards the reduction of poverty and employment creation. It stresses the need for the integration of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to enable the attainment of people-centered development outcomes. 전체적으로 논문의 일부인데요. 제가 쭉 해보겠습니다. 모두에게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라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거시경제 정책을 방향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기간 안정성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공평한 성장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논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공정책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정책은 단지 빈곤 감소 전략이라든가 혹은 노동시장 전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거시경제정책을 방향을 재설정하는 하는데 그 방향은 빈곤을 감소시키고 또 고용을 창출하다는 그러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강조하는 바는 사회 그리고 경제 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 중심의 개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앞에서부터 뒤로 쭉 나가면서 해석하는 것을요. 제가 다시 한번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고용 기회를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을 재설정해야지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강조하고 있는 단기간 안정성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공평한 성장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논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공공정책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빈곤 감소 전략이라든가 또는 노동시장 전략 정도를 벗어나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또 한 가지 거시경제 정책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 빈곤을 감소시키고 또 고용을 창출하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강조하는 바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 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 중심의 개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껏 순차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문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 순차 해석이 번역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순차 해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별로 앞에서 뒤로 끊어가면서 읽고 또 이해하고 끊고 이렇게 나가는 이것이 이제 순차 해석입니다. 그 반면에 번역이라는 것은요. 일단 문장을 전체적으로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말에 맞추어서 그 문장을 이제 재구성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순차 해석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순차 해석은 기존 문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강의 내용을 들으시다 보면은 기존의 그 문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이제 응용해서 한다라는 점을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어 문장은 아이디어별로 끊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100% 순차 해석이 가능하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예문이 있습니다. He succeeded in passing the examination. 이러한 문장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동사가 succeed라는 동사가 있고 pass라는 동사가 즉 아이디어가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말로 순차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는 성공적으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말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이런 것은 우리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구조의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He failed in passing the examination. 이러한 문장은 기본적으로 좀 문장 자체가 약간 좀 awkward한 내용이죠. 그것보다는 이제 He failed to pass the examination이 맞습니다만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He failed in passing the examination. 단지 성공이냐 실패라는 거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문장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 failed in을 순차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그는 실패적으로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한테는 우리나라 말엔 이런 그 표현이 없습니다. 똑같은 문장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는 제 판단에 의하면은 우리말은 그 부정어, 즉 fail이라는 부정어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표현을 해주는 것이 우리말의 구조에 맞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않는다라는 부정어 혹은 나는 집이 없어 라는 없다는 부정어 이런 것이 보면은 않다라든가 없다라든가 이러한 부정어는 항상 문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은 이 문장도 그는 시험에 실패했다라고 해서 이를 맨 마지막에 해주는 해석해 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맞는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모든 문장을 순차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도 그 이해에 무리가 없을 때는 이거를 억지로 순차 해석을 한다는 것 또한 그 이해의 질을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기존의 방식대로 그 해석을 하면서 의미를 파악해 나가되 그 본질적인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 파악은요. 다음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릴 그 서술적 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 나가시고 중간중간
순차 해석 기법을 적용하시면 아마도 문장을 이해해 나가는 속도를 높이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강의의 흐름이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순차 해석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실제 예문 몇 가지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 순차 해석을 위한 본격적인 챕터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